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지민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입니다. 제가 보조기기 강의를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척수장애인 분들이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한 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생각은 여러분한테 보조기기를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보조기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자라는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3가지인데요.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는 뭘까? 그리고 척수장애인의 보조기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조기기 최신 동향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주제로 3가지를 준비했고요. 이제 하나씩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는 뭘까? 근데 제가 많은 보조기기를 다 설명해 드려도 막상 제가 설명드린 보조기기 말고 다른 보조기기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정보는 어디 있을까라는 의문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여러분이 쉽게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아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앞에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에 맞춰 따라해 보면서 보조기기를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컨셉이에요. 다음을 보시면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강의를 의뢰받고 내가 보조기기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내가 모르는 보조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검색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답답한 마음에 처음에 찾게 되는 게 국립재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가서 국립재활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국립재활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 탁 들어가면 많은 탭들이 있는데 그중에 탭 중에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 중앙보조기기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제가 일하는 곳 중에는 아니지만 저희 국립재활원 내에 있는 곳이고 여기가 보조기기에 관한 가장 많은 정보가 있고 국가에서 정보를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면에 클릭만 하시면 들어가 보실 수 있으세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건 좀 많더라고요. 내가 척수장애인이 돼서 보조기기가 지원은 많이 받는다던데 어떤 걸 지원받아야 되지? 내가 보조기는 어떤 게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한번 구매하고 싶긴 한데 사용해 볼 수는 없을까? 그럼 또 어디가 사야 되지? 도대체 나는 어떤 보조기가 맞을까? 내 주위에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고민을 다 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대략적인 정보는 많이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의 끝에 되면 내가 여기 가서 내가 궁금한 보조기기를 찾아보면 내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만 알고 가셔도 큰 정보를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좀 보니까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보조기기 센터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보조기기 검색이라는 탭이 있고 거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2개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중에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 찾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도메인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눌러서 나는 이런 보조기를 좀 찾고 싶어 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조기기를 일단 선택하실 때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으셔야 돼요. 지원 사업을 찾으려면 일단 나를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애 등록은 되었나? 나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나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혹시 국가유공자나 산재 대상인가? 라는 건 본인이 알긴 아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많이 저는 묻습니다. 환자분이 처음에 전화해서 저 이런 보조기 갖고 싶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드리는 질문을 먼저 드려요. 혹시 장애 등록은 되셨나요?
건강보험이세요? 차상이세요? 라고 소득 분위도 묻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 묻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가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사업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사업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때로는 유공자인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나이가 고령인지에 대해서 지원 사업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6개 사업으로 나눠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건강보험인 거이고요. 저는 소득은 중위 정도여서 별다른 보장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빨간 박스 안에 장애 등록 중 건강보험 대상자를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시다고 하시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 자기에게 맞는 해당 군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창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해 드립니다. 여기서 또 궁금하죠. 왜 나 한 군데만 가서 다 받고 싶은데 왜 그렇게 다양한 곳에 가서 다양하게 받아야 되라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 또한 의문을 갖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조기가 있고 그 모든 종류의 보조기의 특성이 다르고 지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보조기를 원하는 당사자분께서 조금의 발품은 파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긴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셔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훈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가 있는데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이긴 해요. 그 아이가 어려서 뭐 사고로 인해서 이제 척수장애인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냐면 다양한 서비스에 다양한 부처로 옮겨 다니게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 다쳤을 때, 다치고 나서 장애 등록이 된 후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이라는 걸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보조기를 어느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보조기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품목, 특히 신체에 적용되는 의지 보조기유로 많이 지급 품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에서 무언가를 받게 됩니다. 휠체어를 받게 되고 가끔은 뭐 장아지 보조기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라는 가정하에. 그럼 이 아이가 조금 더 살아가면서 어느 나이가 되면 학령기에 도달하죠. 그럼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학교에 갔구나. 그럼 이 아이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보조기가 또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아이를 위해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교육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학습 보조기를 지원받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학령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준다기보다는 대여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기가 돼서 직업을 갖게 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또 엽니다. 이 아이가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한 곳에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에 맞는 많은 보조기 중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그건 좀 더 품목이 많아지겠죠. 그렇고 만약에 과정 중에 그 친구가 컴퓨터 접근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애 주기마다도 조금씩 해당 부처가 달라지는 걸 보셨죠. 그런 식으로 많은 부처에서는 다양한 대상군, 그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보조기기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산업재해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지원 사업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우리 들어가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입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다 혜택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 혜택이 안 되시는 분은 외국인 말고는 거의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혜택이 안 되시는 분은 결국 의료비도 지원 안 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이 조건에 해당되시려면 장애 등록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기에 이제 사고 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질환을 앓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장애 등록이 되지 않으셨다면 급여비 지원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모두 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 장애 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이라면 환급이 또 가능한 품목도 있습니다.
대신에 많은 대상군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드릴 수 있는 품목이 아주 제한적이긴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벌써 보조기, 보장구, 보철구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저 또한 그 많은 용어가 헷갈리긴 한데 그 용어마다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 보조기기는 흔히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그 분류 체계가 조금 달라요. 뭐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서 1그룹은 그 신체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를 1군이 보조기기라고 하면 2분위 보조기기는 신체에 적용시켜서 정말 신체의 기능을 도와주는 의지 보조기고요. 3군이 정도 되면 이제 신체에 적용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보조기기들을 3군위 정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체계는 거의 2군위, 내 몸에 부착돼서 내가 정말 걷거나 보행하거나 일생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83개의 보조기만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체에 적용하는 척수분들이 쓰신다면 뭐 장아지 보조기, 뭐 다리 보조기, 손에 들어가는 손 보조기, 그리고 휠체어류들이 이런 보장구 급여비 지원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긴 하지만 절차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전문의를 만나서 보조기 처방전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후에 보조기를 맞추시고 그다음에 검수 확인이란 절차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처방을 받고 검수 확인만 받으면 되지만 혹시 내가 대상한 게 차상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중간에 사전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전 받으셔서 그 처방전을 동사무소에 내시고 내신 후에 승인 절차가 떨어지시면 그 후에 구매하시면 되는 절차를 갖추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대신에 품목이 작고 절차가 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장기요양보험인데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를 앓고 계시다가 연세가 드신 고령의 장애가 되시면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강보험으로 받으시던 혜택 중에 일부를 포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이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 받는 장애인 그 혜택이 유리한지 보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기기도 종류도 더 다양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여 위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대여를 하거나 구입을 하는데 그 품목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더 작고 그 한도액도 좀 작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등록된 제품에 국한되기 때문에 뭐 척수장애인 분들이 많이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는 품목은 별로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얘는 아까는 일반 모든 장애인이라면 얘는 직업을 갖고자 하거나 직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특징적으로 저는 몰랐던 부분이 장애인 분들 중에서 직업이 가지고 계신 분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지원해 준다고 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걸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하려는 아니면 취업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보조기기 품목에서 보다 많은 개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뭐 한 1인당 1,000만 원, 뭐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품목도 다양해서 본인이 좀 찾아본 후에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산재보험인데요. 산재보험에서도 급여를 하고 있고 얘는 대신에 대상자가 특정됩니다. 일반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만 해당이 되고 이분들은 건강보험 처음에 1번에서 보였던 거랑 거의 비슷한 유형의 품목을 제공해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는데 재활보조기기를 산재보험에서 할 때는 산재보험은 이제 아시다시피 재활공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많은 보조기기 국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국산화가 되고 품질이 보증된 것은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에서 80개 품목이었다면 산재보험에서는 102개 품목이고 심지어 수리에 대한 것도 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도 기본은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 처방전을 받으시고 보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검수한 후에 공단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검토하고 지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인데, 정보통신 보조기는 흔히 생각할 정말로 컴퓨터에 들어간다든지 의사소통하는 장비들인데, 척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 넘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접근하는 터치 모니터류들이 여기 해당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등록장애인 누구나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이 품목은 정보통신 기기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신 후에 접수하시고, 단 이런 경우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좀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긴 하세요. 연말이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원하는 품목을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초에 좀 확인하셔가지고 지자체를 통해가지고 신청하시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급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상위권인 같은 경우는 국가에 더 많은 항목을 보상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보다 많은 품목의 보철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급 사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궁금하죠. 아,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국가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누가 상담해 주지? 누가 알아봐 주지라는 궁금증을 이쯤이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나에게 돈을 주는 걸 기준으로 정리했다면, 이번엔 제가 또 한번 인터넷 서핑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진짜 보조기를 갖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무슨 상담,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열심히 찾아봤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복지부, 과기부, 노동부, 보훈부,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난 어디 가면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면 밑에 같이 정리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전국에 보조기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라고 써놓긴 했는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기기 센터가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보조기기 센터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서비스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같다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국에 많은 보조기기 센터가 있고, 보조기기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가서 봤죠. 갔더니 이분들이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개조나 수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조기기 수리센터라는 센터가 있었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수리센터에서 하는 건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 전화를 해봤더니, 휠체어나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수리에 대한 일정 수리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알아봤더니, 그러면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아까 정보통신 보조기 교부 사업을 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어디 가면 있을까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는 잘 갖춰져 있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보고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긴 했는데, 실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시체험장 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체험장은 중앙보조기기 센터에 의뢰되어 있었고 센터 안에 전시체험장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볼 수 있는 구조였고요. 그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공학연구소 내에 보조기기 센터가 있었고 거기서도 상담, 제작, 개조, 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장도 최근에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전시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보훈부에서 운영하는 보장구 센터, 또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습 지원센터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실물을 보여드린다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맞춤형으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지원해주는 센터에서 교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에 이런 게 많아라는 조사를 했고, 그럼 이제 하나씩 또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씩 들어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보조기기 센터인데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서울은 아무래도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게 있으니까 서울에 오면 다 되는데 나는 지방에 있어서 난 정보를 좀 못 얻는 것 같아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기기 센터는 전국에 다 있고요. 전국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수리센터 또한 전국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공교롭게도 재밌는 부분은 중앙보조기기센터나 기타 지자체들이 VR 체험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직접 센터로 가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상현실로 그 제품을 본다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관람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기기센터는 16개 정도도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자체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은 4군데, 경기도는 2군데도 운영하고 있고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조기의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 센터인데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을 설명하면 아까 지원체계 설명할 때는 산재 대상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근로자들만 해당이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서비스 센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 보조기 이거 맞추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고 맞추면 저는 흔히 가까이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라고 지역을 먼저 물어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엔 센터가 없는데요 라고 표현하시는데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 뭐 인천에 가시면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난 산재가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 센터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여드리는 6개나 7개 군데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제가 산재는 아닌데 지금 보조기가 불편해가지고 뭐 수리를 원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보조기를 맞추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서비스는 해주실 수 있고요. 대신에 서비스 센터마다 자기들이 고유의 역할이나 특징은 조금 있어서 다 개성은 조금씩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공단도 있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받고 싶다고 검색을 시작하시면 링크가 11번가로 연결이 되고 그 안에서 저희가 꼭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제가 제품 또 검색해 보면서 검색한 걸 누르면 제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보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 그런 생각은 들죠. 저희가 인터넷 구매하는 것처럼 나 실물을 참 보고 싶었는데 실물을 볼 수 없네 아쉽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답은 체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체험센터는 그 영등포에 존재하고 있었고 타임스퀘어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공단에 있는 보조공학 기기들을 전시해 놓고 전시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이 누구나 견학을 요청하시면 가서 한번 둘러볼 수 있었고 거기에 대표 번호는 제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전화해 보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전시하고 체험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보조공학기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내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해. 이 부분만 조금 도와주면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의문을 가지신다면 보여드리는 본 사업단에서는 맞춤형 개조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지금 근로자이신 분들은 맞춤형 기기에 대한 혜택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보훈부 보장구 센터인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교롭게도 많은 보조기 관련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저희도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조기기를 다루는 곳은 역시 보훈부더라고요. 그러나 보훈부는 대상군이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일반인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공자만 보훈부 혜택을 받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유공자에게는 무상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훈병원 이용하신다고 하면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시면 되고 보훈부에 있는 보장구 센터가 현존하는 보장구 제작해 주는 곳으로는 가장 큰 규모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건 조직도를 제가 좀 따온 건데 제작하시는 분, 연구개발하시는 분, 휠체어를 다루시는 분, 보조기기를 다루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이 아닌 부산, 강주, 대구, 대전에서도 센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적어놨냐면 그런 고민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지역에 산재병원이 있다면 산재병원 가세요라고 말한 것처럼 가까운 지역에 보훈이 운영하는 보장구 센터가 있다 하면 그 센터에 전화를 거셔서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신 민원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손보조기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런 게
꼭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만드실 수도 있고, 보이는 것처럼 휠체어 담당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휠체어에 대한 궁금증도 여기에 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받는 곳이 꼭 그 대상자로 서비스는 나뉘지 않습니다. 지원 체계는 다릅니다. 돈을 주진 않지만 내 돈 내고 내가 서비스 받기 위한 센터는 누구나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지역에 가까운 센터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센터는 다 이제 알아보신 거예요. 그럼 또 고민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보조기가 필요하지라고 했을 때 그 센터는 각 센터에다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중앙보조기기 센터 안에 보시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 내가 지체장애가 있고 경환장애고 장애가 심하지 아니하고 나이는 65세 미만이고 나는 건강보험을 가졌어 라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내가 해당되는 보조기기가 밑으로 리스트로 축 떠요. 뜨면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아, 나는 휠체어가 궁금해 라고 하시면 휠체어를 클릭해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 나 경수 환자여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어. 나 페이지 넘기는 보조기가 너무 궁금해 라고 해서 일상생활 보조기 중에서 정보관리 보조기 중에 읽기 보조기를 클릭했더니 다음 같은 보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조기를 눌러보니까 보조기에 자세한 재원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좀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가 나는 보조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 라는 의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휠체어에 앉았을 때 내 자세 유지해주는 보조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보조기는 정확히 모르겠어 라는 의문이 든다면 내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라는 탭에 들어가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나는 좀 앉는 게 힘들어 라고 하면 눌러보는 거죠. 일상생활 보조기 중에서 그 욕창 방석이 있었구나. 이 방석은 뭐지라고 눌러보시면 욕창 방석은 이런 거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목적을 잘 모르더라도 해서 내 상황에 맞는 보조기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싶은 보조기를 거의 다 이제 가지실 수 있는 거죠. 알아보실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나 정말로 보조기가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 좀 궁금해. 난 정말 알고 싶은데 그건 어디 가면 알려주지라는 고민이 생기신다면 가장 먼저 접근하시는 거는 전국에 있는 보조기기 센터세요. 내가 서울에 있어, 내가 강북에 있지라고 하면 강북권에 있는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해당 보조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 후에 정말 내가 한번 나 이거 써보고 싶기도 하고 대여해보고 싶은데 하면 모두 다 대여는 불가능하지만 그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목 내에선 대여하기도 하니까 대여를 받아보신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내에서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센터 정보까지도 좀 알아보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기 궁금하시면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많은 보조기가 있으니 이런 보조기 혜택은 많은 센터들도 있습니다라는 얘기한 거고, 가장 빠른 건 하나입니다. 국립자랑 전화하시면 보통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 계신 지역이 어디시구나. 그러면 거기 보조기기 센터 전화번호가 이러하니까 연락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강의를 하는 선생님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소개받을 때 저는 의지보조기 기사라고 설명을 받았죠. 근데 보조기기인데 의지보조기 뭔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보조기기엔 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 종류 중에 의지보조기라는 한 파트가 있고 보조공약 다양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이 하는 건 의지보조기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랑 만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저랑 만나신 분들도 저랑 그 보조기를 맞추기 위해서 만났겠지만 제가 만들어드린 보조기 말고는 보조기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만들고 제가 하고 있는 보조기를 제가 다 슬라이드에 들고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의 보조기의 종류를 알아보자. 이건 국한된 게 국립자원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보조기만 거의 보시면 되고, 제가 만들지 못하는 보조기 중에서도 제가 상담을 한다든지 제가 진행하는 보조기는 다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보조기를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기를 준비하면서 보조기만 봐도 정의된 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보조기를 좀 정의해 볼까? 어떻게 하면 보조기를 갖춰서 소개시켜 드려 볼까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이제 자세를 유지할 거냐, 기능을 보조할 거냐라는 테마로 정해서 이제 준비해 보자라고 해서 토픽을 좀 정해 본 거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자세를 유지를 위한 보조기예요. 하나씩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자세 유지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경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수 손상 돼가지고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깨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기의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어깨 통증을 완화하고자 하는 거고 디자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버티컬 슬링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동그란 원통을 겨드랑이에 끼거나 네모난 박스를 어깨에 끼거나 해서 보통 경수분들이 어깨가 이제 빠지시면서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자세가 많이 무너지시는데 이런 분들이 자세를 좀 도와드리는 어깨 슬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깨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정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보조기가 또 필요할까라고 보면 보통 이제 공교롭게도 보조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거의 경수 환자분들을 위한 보조기 사진밖에 없긴 한데 얘 또한 경수 보조기이긴 합니다. 경수분들 대부분 손목이 이렇게 축 떨어지시죠. 손목이 많이 떨어져 계셔가지고 하루 종일 손목을 떨어뜨린 채로 생활하시면 아마 저녁 때쯤 되면 오뎅처럼 손이 통통하게 부풀었던지 아니면 손목에 통증을 좀 호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손을 살짝 들어드린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권해드리는데 자의지로 손목을 들고 있기 어렵거나 아니면 손목을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라고 얘기하시면 손목을 지지하는 보조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척수 환자분들만 쓰는 보조기긴 한데 그 금속 바형이라고 써 있는 거는 손목 위로 금속의 발을 넣고 발을 구부려 가지고 예쁜 자세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차는 거고 옆에 있는 천 소재형은 나는 금속이 들어갔더니 아무래도 딱딱하고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천으로 자연스럽게 손목을 들어드리는 보조기고요. 근데 또 천으로 된 것나 이렇게 금속을 쓰다가도 나는 손 등 쪽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손 바닥 쪽에 받쳐주는 보조기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닥만 받쳐주는 보조기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건 진짜로 상위 경수를 위한 보조기이긴 한데 상위 경수 같은 경우에는 팔걸이에 팔을 올리면 팔이 떨어지세요. 그럼 떨어진 채로 이동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골절을 입으시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팔이 좀 팔걸이에서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이제 팔걸이 자체가 움푹 파여가지고 손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고가 비용의 옵션의 사양이긴 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 비싼 팔걸이는 아니지만 기본형 팔걸이에다가 부착을 해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리는 팔걸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는 팔꿈치 손목 손보조기라고 저희가 명칭하긴 해요. 그래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다 받쳐주는 보조기고 이거를 때로는 팔걸이에만 묶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랩보드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경수 4번 정도의 상위의 경수 장애인이라면 저는 랩보드형을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팔걸이형에 90도로 저렇게 예쁘게 팔을 부착하고 있으면 로봇 같다고 할까요? 딱딱한 모양으로 하루 종일 고정하게 돼요. 근데 보통 자연스럽게 팔을 올려놔 보세요 라고 하면 팔이 약간 손은 중앙에 모이는 자세가 조금 더 좋아서 랩보드 위에 올리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랩보드에 손을 올림으로써 어깨를 좀 쭉 필 수 있는 힘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뭐 경수 4번 정도 된 레벨이거나 5번 레벨이시면 저는 랩보드랑 같이 사용하길 권하긴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지금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립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죠. 척수장애인의 기립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이나 이런 기타 관절 구축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서야 하는데 예전엔 저희 무조건 장아지 보조기 차고 서세요라고 많이들 안내를 드렸는데 막상 장아지 보조기를 맞췄습니다. 장아지 보조기 상당히 비싸요. 저희 한 1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맞추고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장아지 보조기는 장롱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걸 차고 서서 쓰는 동작이 어렵고 채우고 벗는 것도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에는 장아지 보조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립을 위한 건 4가지가 있죠. 장아지 보조기, 기립기, 경사침대, 기립 휠체어 정도로 제가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럼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시라면 뭘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서는 느낌이 좋은 거는 장아찌 보조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경사침대는 서기 편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장아찌 보조기는 아마 맞추시면 집 장롱이 올라가 있을 거고, 경사침대는 아마 사시면 옷걸이나 빨래너리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기립 휠체어는 좀 활용도가 높아서 저는 솔직히 기립 휠체어를 추천하는 편이긴 해요. 휠체어를 맞추시고 집에 가시면 아무래도 실외용 휠체어와 실내용 휠체어 두 개를 같이 고민하신 분이 많으신데, 그러면 저는 실내 휠체어를 기립 휠체어로 선택하시는 거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실내 생활하실 때 집에서 많이 쓰시면서 수시로 기립할 수 있게 해서 기립 휠체어를 두시고, 경사침대나 기립기보다는 활용도가 높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기립 보조기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저는 기립 휠체어를 많이 고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립 보조기는 4가지 정도의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발 보조기인데, 발목발 보조기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척손상 장애인에게 발 보조기를 적용하는 거는 향후에 발 부분의 욕창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건 반대긴 하나,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발목의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시각적으로 난 예쁜 발 모양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만들어 드려요. 그거를 반대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일체형이라고 해가지고 앉은 자세에서 발 모양이 바르고 예쁘게 보이게 하는 보조기인데, 만약에 척수장애인 분들이 초기에 재활을 잘 받으시고 충분한 기립을 매일 하셨다면 발목이 별다른 변형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조기를 안 차도 발목이 예쁘게 잘 보존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보조기를 차야 되기도 하는데, 보조기 찰 때는 보조기가 디자인이 여러 가지 있죠. 모양을 위해서는 그냥 일체형을 착용하시면 되고, 정말 척수분들 중에서 불완전 손상이셔서 잘 걷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걷긴 걷는데 발이 살짝씩 끌려가지고 걷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저기 유디플렉스라고 아주 작은 발보조기만 차셔도 발끌림 완화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뭐 기립하기도 좀 어렵고 하는데 발이 자꾸 뻗어요. 그래서 발이 자꾸 변형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보조기 발목 부분에 관절이 달려서 발목이 움직이면서 앞부분에 스트랩을 달아서 약간 스트레칭 한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기구처럼 보조기를 쓰는 건데, 저런 보조기는 정말 매일 찬다기보다는 그 중간중간에 운동 삼아 20분 정도 차고 벗거나 하는 운동기구 목적으로 보조기를 사용할 때는 관절형의 보조기도 사용되곤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자세를 위한 보조기는 이제 거의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세 말고 나는 좀 기능도 보조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기능을 보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면 척수 장애로 인해서 못하는 기능 중에서 그 기능을 좀 도와드리는 보조기도 존재하고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중에서 많은 걸 다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 보조기는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긴 했어요. 제일 먼저 저희가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 경수 4번 정도 되시는 레벨이 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결국은 목 위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의 움직임만 하셔서 무언가를 하셔야죠, 기능을. 그러면 결국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휠체어를 움직이는 건데, 휠체어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동 휠체어 특수 컨트롤러로 충분하십니다. 근데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게 되게 뭐 과학적인 어려운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마우스 스틱이 필요하고, 마우스 스틱을 계속 물고 생활할 수 없으니 뱉어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마우스 스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2개가 보통 있는데, 하나는 U자형이라고 해서 내 치아 모양이나 치아 배열을 고려해가지고 치아 전체로 물 수 있는 마우스 스틱이고요. L자형은 아무래도 치아 전체를 물고 있다 보면 침이 좀 셉니다. 그러면 미간상도 그렇고 침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입술로 물어가지고 혓바닥 안에 살짝 닿은 상태에서 클릭할 수 있는 L자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침 흘림은 덜하긴 한데 치아에 약간 부담은 되세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나에게 맞는 형태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보조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전화 통화하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저 L자형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대에다가 앞에 펜을 연결한 거여서 저희랑 뭐 얘기 주고받으면서 누구나 집에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보조기입니다. 대신에 거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뱉었을 때 완벽하게 뱉은 마우스틱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는 막 이래저래 만들다가 연구소 팀하고 협력해가지고 거치대를 3D 프린터로 만들었고요. 이런 프린터로 만들어진 것들은 저희가 그 정보 제공을 누구한테나 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메일로 드려서 가까운 출력할 수 있는 곳에가 출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스틱 홀더까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경수 4번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글씨 쓰는 보조기인데요. 글씨 쓰는 보조기는 경수 한 7번, 6번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한 5번까지도 쓸 수 있긴 합니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보조기기를 하시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글씨 쓰기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 흔히 뭐 글씨까지 써야겠어요라고 말은 하는데 글씨 쓰는 거는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에 니즈는 글씨긴 해요. 그래서 경수 손상 환자인데 경수 7번 정도시면서 잘 잡긴 하는데 자꾸 놓쳐요라는 분들은 펜 안에 빌트업이라는 표현이 꽉 채우다라는 표현인데 펜 안에 손 안 공간을 실리콘으로 꽉 채워주면 두툼한 공을 잡는 것처럼 해서 글씨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잡는 게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자꾸 떨어뜨려요라고 하면 손가락에 펜을 붙여줄 수 있는 보조기를 만듭니다. 손가락형이라든지 손바닥형을 만들어가지고 손에서 펜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리고 나는 그냥 손목의 힘으로 가지고 쓸 수만 있게 도와드리는 방식의 보조기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이제 나는 글씨를 누워서 쓰고 싶어요인데 저 친구는 이제 저런 보조기는 나와 있는 보조기는 아니고요. 그 친구를 위해 만드는 보조기긴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다가 나 이런 거는 만들곤 싶은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아이디어 주시면 만들긴 하는 건데 누운 상태에서 태블릿 같은 거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만든 보조기고 그래서 드로잉형이라고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보조기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식사 보조기도 필요합니다. 경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저랑 만났을 때 다치기 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식사 보조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내가 숟가락을 떠서 내가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분이 많으셔서 C자 모양의 커프에다가 숟가락을 달아서 숟가락을 잡지 않아도 식사를 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때로는 U자 형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트업처럼 손의 안에 공간을 꽉 채워가지고 식사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용도 커프라고 해서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커프인데 저 안에 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숟가락을 껴서 식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보조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뭐 하시고 싶으세요? 말씀을 드리면 문자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내 손으로 좀 보내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타이핑할 수 있는 보조기를 도와드립니다. 제가 4가지 사진을 제공했는데 그 레벨마다 조금 적용 가능한 보조기가 조금 달라요. 그 손가락형은 아무래도 이제 그 경수장애인들 분들 중에서 초기 재활하시면 손가락에 주먹진 형태로 많이 재활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 손가락만 피는 보조기를 만들어 드리면 그 핀 손가락으로 이제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형이라고 하고 경추 7번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보통 그 손가락형을 만들어 드리는데 손가락형을 만들어 드려도 왠지 힘이 부족해서 눌리긴 눌리는데 그 안 써지시는 분들이 존재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눌리는 힘이 부족해서의 가능성이 크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손바닥의 힘을 손끝까지 전달시키는 손바닥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경수 이제 5번 정도 되시면 손목이 떨어지셔가지고 누르고 싶은데 손목까지 떨어지면서 못 누르시는 분들은 손목을 받쳐주면서 손가락을 누를 수 있게 도와드리는 보조기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엄지상형이라는 거는 손이 손등이 위로 가는지 손바닥이 위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손바닥이 위로 가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시기 되게 어려우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엄지가 위로 가게 해서 클릭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보조기도 만들어 드리긴 합니다. 유니버셜 홀더는 기본형 유니버셜 홀더는 누구나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전기 면도기나 칫솔을 사용하실 때는 좀 특수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 홀더 부분을 저희가 좀 개조해서 더 넓거나 크게 만들어줘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변형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IC 보조기인데
한때 저희가 또 자가도뇨에 또 항상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특히 경수장애인들은 자가도뇨가 중요한데 자가도뇨를 도와주는 보조기도 만들어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다리를 벌린 자세에서 다양한 잡기를 도와드리는 보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제가 취미삼아 해본 건데 이제 물통으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손잡이가 아기들용으로 많이 파는데 성인용으로는 없어서 그걸 좀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또 경수 환자 같은 경우는 자바라용으로 이제 물통이 입 앞까지 물꼭지가 오면 물을 드시기 편하니까 자바라용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 흉수분들은 휠체어에서 숙이는 동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커다란 바구니처럼 그 루프를 달아가지고 고리를 들어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드실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보조기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의뢰받은 게 보조기기 최신 동향이었어요. 근데 최신 동향을 제가 찾는 게 너무너무 많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양한 많은 보조기들이 새로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이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링크를 몇 개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중앙보조기기 센터랑 경기도 보조공학 센터에서 많은 최신 동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보조기를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면서 아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구나 이런 보조기 재밌어 라고 생각한 게 있어서 몇 개는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트렌드는 이송 보조기였습니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도 힘들지만 당사자와 함께하는 보호자분도 나이 들어가시고 그분의 체력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고갈돼 가시기 때문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케어하는 보조기죠. 이송 보조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새로운 보조기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접근 보조기였는데 마우스틱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볍게 한다 그래도 어려운 게 많았는데 뭐 음성인식 키보드라든지 후 불어가지고 클릭할 수 있는 마우스틱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접근 관련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건 좀 재밌었는데 이제 경수 환자분들이나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장에 대한 니즈도 큰데 화장할 수 있는 손이 떨리거나 이렇게 예쁘게 립스틱 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정할 수 있는 보조기도 이제 해외에서는 충분히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보조기를 뭐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넣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로호방석이 건강보험 지급이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그럼 난 어떤 보조기를 해야 되지라고 해서 이제 많은 보조기를 고민하시는데 욕창방지 방석도 새로운 보조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보조기가 있는데 방석 자체가 좋은 것도 좋지만 방석 자체는 항상 적절히 체크를 받고 관리받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자세 클리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적절한 공기방석을 사용법까지 교육받으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슬라이드가 끝나가는데요. 많은 보조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만들어드리는 보조기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고서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 없는 보조기가 있는데 나는 꼭 필요해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죄송한데 상담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보조기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없다고 하면 결국은 없긴 하더라고요. 안타까운데 그런 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있긴 했습니다. 두 군데 정도가 제가 찾을 수 있었는데 경기도 보조공학센터에서 3D 보조기기를 해서 3D로 그러니까 세상에 없긴 한데 3D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보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에 혹시라도 사연을 올리시는 거죠. 나 이런 보조기가 필요한데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3D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 팀에서 고민을 함께 해주십니다. 여기 올리시면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인데 국립자원의 보조기기 연구사업단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3D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보조기 중에 세상에 없는 보조기를 제안하시면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좀 다른 거는 여기에 올린다고 다 해주시는 건 아니라 여기에 올린 게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면 위원회가 열려서 이 보조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보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서 연구 개발된 보조기를 여기 다시 공유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서 예시는 제가 한번 올려본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 재활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린 플랫폼을 찾고 그 안에서 누워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러스 펜홀더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올린 아이디어도 만들어주실 건데 이렇게 바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는 안 좋긴 한데 언젠가 올리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